5장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인덕턴스 L인 코일의 전류 I는 IM sin 오메가 T가 흐르고 있다. 예. 전류가 IM sin 오메가 T입니다. 이때 L에 축적된 에너지의 첨두값. 우리가 첨두값을 피크값,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죠. 최대값, 첨두값, 피크값 똑같은 거. 그래서 L에 축적된 에너지는 2분의 1의 Li 제곱인데 우리가 아무런 언급 없으면 이 전류는 어떤 값? 실효값을 대입하죠. 실효값을 대입하는데 에너지의 최대값입니다. 에너지의 맥시멈 값이라고 물으면 전류도 최대값을 구하면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3번입니다. 2분의 1 LIM의 제곱이 돼요. 2번입니다. 어떤 코일에 흐른 전류를 0.5ms 동안에 5A 변화시키면 20V의 전압이 생긴다. 자기 인덕턴스는 몇 미리헬리인가 라고 합니다. 지금 인덕턴스 L을 물었고요. 시간 전류 전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인덕턴스에 걸린 전압 EL은 L dt분의 di죠. L dt분의 di. 따라서 묻고 있는 것보다 인덕턴스 L입니다. L은 EL 곱하기 di분의 dt가 됩니다. 그러면 전압이 얼마예요? 20이죠. 20이고 0.5ms 동안에 뭐요? 0.5ms 동안에란 말은 0.5ms가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변화가 얼마다? 0.5ms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DI 전류가 5A 변했답니다. 나머지는 계산기 맡기시면 얼마가 된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헬리가 됩니다. 그런데 묻고 있는 것은 몇 미리헬리냐라고 물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미리헬리는 얘를 없애는 대신에 10의 마이너스 3승 없애는 대신에 미리를 붙여주면 됩니다. 2 미리헬리. 이번에는 1번입니다. 3번 할게요. 두 코일이 있다. 한 코일의 전류가 매 초 40A 비율로 변화할 때 다른 코일에는 20V 기전력이 발생하였다.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 돼요? 이 사이에는 상호 인덕턴스 M이 작용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한 코일의 전류가 매초 40A 비율로 변했다. 매초.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dt분의 di가 40입니다. dt분의 di가 40일 때 다른 코일에 여기에 40V가 20V죠. 20V의 기전력이 발생했다면 상호 인덕턴스 얼마냐? 우리가 여기에 걸린 전압 E는 얼마가 된다? M. 여기에 전류를 흘렸을 때 여기에 발생되는 전압은 상호 인덕턴스 M 곱하기 dt분의 di가 되죠. 따라서 상호 인덕턴스 M은 2 곱하기 di분의 dt가 됩니다. 2 곱하기 di분의 dt. 그럼 얼마요? 대입하시면 되죠. 20 곱하기 dt분의 di가 40입니다. 그러면 di분의 dt는 거꾸로 하시면 되죠. 얼마? 40분의 1 해서 0.5 헬리가 된다. 상호 인덕턴스는 0.5 헬리. 예. 요런 관계 또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4번 갑니다. 4번. 네.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I1은 IM sin 오메가 T일 때 같은 그림 또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I1이 있고요. I1은 IM의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2차 단자에 나타난 유기기적 E2는 얼마냐? 여기 E2. 그럼 우리가 3번에 썼지만 E2는 M dt분의 di1이죠. 여기에 전류를 했을 때 상호인덕턴스 M에 의해서 여기에 전압이 결정됩니다. 이때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어요. 그런데 E2를 구하는데 점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류가 여기에서 들어간다. 즉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류가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 그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극성이 반대니까. 네.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고 점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그대로 m dt분 di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m 곱하기 dt분의 마이너스 m dt분의 di는 im sin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러면 미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m에 sin 오메가 t 미분하게 되면은 오메가 앞으로 나오죠. 오메가에 im에 사인을 미분하면은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돼요. 코사인 오메가 t. 그럼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잖아요.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90이 됩니다.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90. 그리고 오메가 m에 im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오메가 m의 im의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거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가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 이런 관계는 어떻게 보면 삼각함수의 정의인데 보통 그 수학을 멀리 하신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마이너스 코사인 30도는 사인의 30도 마이너스 90도 그러면 사인의 마이너스 60도가 되잖아요. 이 값이 같은 거예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된다. 그러면 정규반에서 공부했으니까 다른 모든 삼각함수를 공부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요거 정도만 따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의 마이너스 90이다. 예, 요거 한번 계산기로 두드려서 확인해 보시고요. 5번 문제로 갑니다. 두 꼴의 자기 인덕턴스가 L1L, L2L이고 상호 인덕턴스가 M일 때 결합계수는 뭐라고 했어요? 상호 인덕턴스 M은 K의 루트의 L1 곱하기 L2 따라서 K는 루트의 L1, L2분의 M이 됩니다. 5번의 답이 2번.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 틀린 분 치고 합격한 사람 없을 정도로 반드시 맞춰 주셔야 될 문제고요. 6번입니다. 예. 이젠 계산이죠. 5번 문제를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인덕턴스 L1, L2가 각각 3mH, 6mH 두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 M이 4mH라고 하면 결합계수 K는 얼마? K는 루트의 L1, L2분의 M이니까 바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미래엘리는 굳이 고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둘 다 미래엘리면 약분이 되기 때문에 미래엘리까지는 쓰지 않고요. 3, 6이죠. 3 곱하기 6이고 상호 인덕턴스가 4입니다. 계산기로 해보시면 결합계수가 0.94가 됩니다. 0.94.
7번이에요. 7번. 회로에서 AB 간의 합성 인덕턴스 L0 값은인데 이럴 때는 우리가 콤먼의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림 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먼저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 M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렬이냐 병렬이냐 가동이냐 차동이냐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선을 쭉 잡아 늘려보세요. 쭉 잡아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 쭉 잡아 늘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얘가 L1, L2, L이면 쭉 잡아 늘리면 얘가 L1, L, L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자꾸 늘렸을 때 전류 점의 방향 어디예요? 이렇게 돼 있죠. L1과 L2 사이에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다? 차동 접속이라는 거죠. 차동 접속. 따라서 전체 인덕턴스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L까지는 뭐 그대로 하시면 되죠. 직렬 연결이니까. 여기에서 차동 연결에 의한 EM을 빼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EM 해서 답은 2번이죠. 7번에는 답이 2번이 됩니다. 네. 다음 8번이에요. 8번. 네. 직렬로 유도 결합된 회로이다. 단자 AB에서 본 등간 비사수 ZAB를 나타낸 식은 뭐냐?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림 한번 그려봅니다. 예. 이렇게 되고 예. 예. 그리고 R3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R1, R2, R3 R2, R3에 L1, L2에 L3입니다. 그러면 점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얘도 어떻게 쭉 당겨봅니다. 당겨보면 이렇게 되겠죠. R1, L1, L2, L3, R3 즉 네, R2가 빠졌죠. L2 다음에 R2, L3, R3 이렇게 됩니다. 즉 R1, L1, L2에 L2에 R2에 L3에 R3고요. L1과 L2 간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저항은 뭐 상관없죠. 그냥 전체 합성 저항은 얘 세 개가 직렬로 연결됐으니까 R1 플러스 R2 플러스 R3가 됩니다. 합성 저항은요. 합성 인덕턴스는 어떻게 됩니까? 합성 인덕턴스는 L1, L2, L3 L1 플러스 L2 플러스 L3에 방향이 반대죠. 그럼 이 사이에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된다? 차동이니까 마이너스 EM이 됩니다. 마이너스 EM. 그럼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는 묻고 있는 것은 임피던스죠. 그래서 합성 저항 플러스 J 오메가 LT J 오메가 LT 합성 저항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덕턴스는 얼마나? J 오메가에 그대로 쓰면 되죠. L1 플러스 L2 플러스 L3 마이너스 2M 이것이 합성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차분히 정리하시면 어려운 문제 아니죠. 뭐 복잡해 보이지만은 단계 거쳐서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8번에는 답이 4번이고요. 9번 한번 볼게요.
9번. 5mm L인 두 개의 작은 인덕턴스가 있다. 무슨 말이요? 인덕턴스 L1도 5mm 헨리, L2도 5mm 헨리란 의미죠. L1, L2 두 개의 자기 인덕턴스가 있을 때 결합계수 K를 0.2에서 0.8까지 변화시킨답니다. 이때 이것을 직렬로 접속해서 얻을 수 있는 직렬 접속이라는 거죠. 병렬 접속 아닌 직렬 접속에서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몇 미리헬리인가 합니다. 그럼 보세요. L1과 L2를 직렬 연결시켰을 때 최대는 얼마가 될까요? 최대는 당연히 가동 접속일 때겠죠. L1 플러스 L2 플러스 EM인데 L1 플러스 L2에 M은 뭐다? M은 K를 넣어서 계산해야 되니까요. M은 K 루트에 L1, L2가 됩니다. L1, L2. 그러면 최소는 얼마가 될까요? 차동일 되겠죠.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K의 L1, L2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K를 0.2에서 0.8까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일 때 K 값을 생각해보세요. 0.2를 대입해야 될까요? 0.8을 대입해야 될까요? 최대니까 당연히 이때 K는 0.8을 대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가 되려면 이때 K를 얼마를 대입해야 최소가 될까요? 0.2? 아니죠. 많이 빼줘야 이 빼주는 값입니다. 빼주는 값이 커야만 최소가 되는 거죠. 이때도 K는 0.8이에요. 0.8. 예. 뺄 때니까 최소니까 0.2 아닙니다. 최소가 되려면 빼지는 값이 빼지는 값이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 K 값도 0.8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는 얼마요? 5 플러스 5 플러스 200 0.8이죠. 곱하기 5 곱하기 5 하니까 18이면 18. 최대는 18. 최소는 얼마? 최소 5 플러스 5 마이너스 2 곱하기 0.8에 5 곱하기 5 하니까 얼마? 8이겠죠. 그러면 얼마? 2가 됩니다. 2. 그러면 9번에는 답이 4번이에요. 18과 2. 그 다음에 10번. 10번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10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한 개의 콘덴서와 두 개의 코일이 직렬로 접촉해서 왜?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이렇게 C 하나, L1, L2 이렇게. 편의상 여기까지 그립니다. 했을 때 300Hz의 주파수가 공진한다고 합니다. 공진할 때 우리가 공진 주파수 아시죠? 공진 주파수 F는 얼마? 2파이 루트 LC분의 1 해서 여기에 L값, C값을 집어넣으면 공진이 될 때 주파수가 300Hz래요. 이때 C가 25 마이크로페럿이라 하고 L1이 4.3 미리헬리, L2가 4.6 미리헬리라고 했을 때 상호 인덕턴스 값은 얼마냐? 몇 미리헬리냐 합니다.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하는 거죠. M을 구합니다. 근데 단 코일은 같은 방향으로 감겨있다. 같은 방향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는 방향에 따라서 L1이 있고 그 가동 접속이 있고 차동 접속이 있죠.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감았다는 것은 가동 접속, 다른 방향으로 감았다는 것은 차동 접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감았기 때문에 가동 접속이요.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공진 주파수기 때문에 2파루트 LC분의 1의 공식 대입해야 되는 이 L값이 뭐냐? 이 L값은 가동 접속에서 얼마요?
L1 플러스 L2 플러스 2M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M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는 문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먼저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 값을 해서 L값 전체 L값으로 한번 나타내 봅니다.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에서 지금 요것을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어떻게 돼요? 루트 LC는 2파이 F분의 1이 되고요. 2파이 F분의 1이 되고 지금 L을 구해야 되니까 얘를 제곱을 해봅니다. 제곱을. 그럼 얼마? LC는 2파이 F의 제곱분의 1이 되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L은 뭐다? L은 2파이 F 제곱 C분의 1이 되는 겁니다. L은 전체 인덕턴스가.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뭐예요? 얘가 지금 얘니까 이렇게 되니까 다시 풀어볼게요. L 대신에 어떻게?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 2파이 F의 제곱 C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2M은 어떻게? 2파이 F의 제곱 C분의 1 마이너스 L1 마이너스 L2가 되고 M은 얼마가 된다? M은 2분의 1에 2가 넘어가 2분의 1에 2파이 F 제곱 C분의 1 마이너스 L1 마이너스 L2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대입하시면 되죠. 2분의 1에 계산이 맡기시면 돼요. 2파이 곱하기 공진에서 주파수가 300이라고 그랬습니다. 300의 제곱 곱하기 C값이 25 마이크로페라드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 마이너스 L은 얼마? 4.3 미리알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4.6 10의 마이너스 3승 해서 계산기로 한 번에 두드리시면 됩니다. 계산기 한 번에 두드리시면은 1.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인덕턴스니까 헨리가 되고 묶어놓은 것이 미리헬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없애는 대신에 미리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 제가 계산기로 두드리기만 하면 되죠. 근데 평소에 계산기 두드리기 연습 안 하신 분들이 있죠. 한번 두드려 보세요. 지금 이렇게 숫자 쫙 계산 과정 쫙 써놨는데도 두들면 값이 잘 안 나와요. 네, 그 계산기를 많이 두드려야 되죠. 그 과정에서 한 번만 실수하더라도 답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평소에 계산기 두드리는 연습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아껴놨다가 시험장에서 해야지 하시면 안 되고요. 평소에 이런 것들 계산기로 두드리는 연습 많이 하셔야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시고요. 1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1번. 네, 11번. 그림을 회로해서 합성 인덕턴스는 얼마냐? 지금 보시면 병렬인데 점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병렬 가동입니다. 병렬의 가동인데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가 없다면 저항과 똑같이 생각해서 L1 플러스 L2분의 L1 곱하기 L2가 돼요. 근데 상호 인덕턴스가 M이 있습니다. 점이 있기 때문에 상호 인덕턴스 M을 고려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는 병렬
직렬 가동의 분모에는 직렬 차동이 들어가요. 직렬 차동 뭐예요? L1 플러스 L2분의 마이너스 2m이죠. 직렬 차동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이 병렬 가동의 분모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m. 가동이 더 커야 되겠죠? 분모에 빼줘야 그 값이 더 작아지고 결과적으로 이 값은 더 커지는 겁니다. 빼줘야 전체적으로 이 탑성 인덕턴스 값이 더 커진다.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마이너스 m의 제곱, 직렬이든 가동이든 차동이든 모두 m의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m의 제곱. 11번에는 답이 2번. 12번이에요. 12번. 20mm 헬리와 60mm 헬리 두 인덕턴스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합성 인덕턴스 값 단 상호 인덕턴스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죠. 상호 인덕턴스 L은 L1 플러스 L2분의 L1 곱하기 L2가 됩니다. 상호 인덕턴스 무시한다 했으니까 이런 값 없으면 저항의 병렬과 똑같아요.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20 플러스 60분의 20 곱하기 60 하면 15mH가 된다. 12번에는 답이 1번 15가 되고요. 13번 볼게요. 그림 같은 회로의 AB가 합성 인덕턴스는 몇 헬리인가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콤마도 없고 상호 인덕턴스에 대한 것이 없죠. 상호 인덕턴스 값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얘는 저항과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L1, L2, L3, L4가 있는데 L1, L2가 직렬, L3가 병렬, L4가 병렬입니다. 근데 L1과 L2가 4예요. 4헬리. L3와 L4가 2헬리입니다. 2헬리. 헷갈리면 있죠. 상호 인덕턴스가 없으면 얘는 저항과 똑같이 보셔도 됩니다. 어떻게? 저항이라고 생각해서 저항이라고. 상호 인덕턴스 없으면 얘는 저항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보세요. 4옴과 4옴이 직렬이면 8옴이죠. 8옴. 그 다음에 2옴과 2옴이 병렬이죠. 그럼 얘는 얼마? 1옴이죠. 1옴.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회로예요? 인덕턴스 어떻게? 8과 1. 저항이라고 생각하세요. 8옴과 1옴의 병렬 연결입니다. 그러면 합성 인덕턴스 얼마? 8 플러스 1분의 8 곱하기 9분의 8 이렇게요. 물론 인덕턴스로 계산하셔야 되겠지만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상호 인덕턴스가 없을 때 그것은 저항 연결과 똑같이 보고 계산하셔도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니면 우리가 전체 합성 저항은 전체 컨덕턴스분 1이죠. 예. 컨덕턴스 얼마? 얘 하면 얼마? 8분의 1. 얘 2분의 1. 플러스 얘 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도 된다는 거죠. 교재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14번입니다. 14번. 예. 전원 측의 저항이 1kΩ, 부하저항 15mm 때 이것의 전압비, 변압비 N대 1의 이상 변압기를 사용해서 정합을 취하려고 한다. N의 값으로 오르는 것은입니다. 정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압기에서 1차 측과 2차 측의 값을 같도록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림상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15ohm이에요. 여기에 1kΩ입니다. N대 1. 권수비가 얼마면 1차 측에 있어서 1kΩ이 2차 측에 있어서 15ohm과 크기가 같느냐?
이것을 묻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권수비에서 N2분의 N1, V2분의 V1, I1분의 I2인데 저항은 루트가 들어가죠. 루트에 R2분의 R1. 이 관계에서 이거 찾으시면 됩니다. 권수비가 이렇게 되면은 1차 측 이 값과 2차 측 이 값이 같은 값으로 볼 수가 있다. 정합 1, 2차 측의 값이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대입하시면 되죠. N은 얼마가 돼요? 루트에 10분의 1kg는 1000입니다. 루트에 100 하니까 권수비가 10이에요. 10. 권수비가 10대 1이면 1차 측의 1kg, 2차 측의 15이 같은 크기와 같다.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15번입니다. 그리고 또 캠벨 브릿지에 있어서 I2가 0이 되기 위한 C의 값은 얼마냐? 캠벨 브릿지예요. 이렇게 했을 때 결과 외워주시면 돼요. I2가 0이면 얼마? C는 오메가 제곱 M분의 1 혹은 M은 오메가 제곱 C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캠벨 브릿지는 결과 외워달라고 했었죠? 답은 4번입니다. C는 오메가 제곱 M분의 1이에요. 15번에는 4번. 16번. 임피던스 궤적이 직선일 때 이의 역수인 어드미턴스 궤적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요? 제가 이거 표 외워달라고 했죠.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RL 직렬, RC 직렬. RL 병렬이고 RC 병렬일 때 임피던스 궤적과 어드미턴스 궤적은 전류와 같고요. 이때 몇 번 풀다 보면은 외워지실 거예요. 어떻게? 1, 4, 1, 4 원입니다. 반직선, 반원입니다. 어드미턴스 거꾸로 4, 1, 4, 1에 원, 직이요. 그러면 묶어있는 게 뭐예요? 임피던스 궤적이 직선일 때, 임피던스 궤적이 직선이란 건 얘들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어드미턴스 궤적은 뭐예요? 어드미턴스 궤적은 원입니다. 반원이에요. 반원. 그래서 이게 오메가를 만약 변화시켰다고 했을 때 RL 병렬을 RL 직렬해서 어드미턴스는 이렇게 되고요. RC 직렬해서 어드미턴스는 이렇게 되니까 원점을 통하는 원이 됩니다. 원점이 여기죠. 원점을 지나는 원이 된다. 그래서 16번에는 3번이에요. 예. 이때는 원이 된다. 17번입니다. 17번. 동일한 문제죠. RLC 직렬회로에서 RLC 직렬회로는 다시 RLC 직렬회로는 요거죠, 요거. RL 직렬회로와 RC 직렬회로를 포함한 겁니다. 이때 오메가를 변화시켰을 때 어드미턴스 궤적은 똑같이 뭐다? 원점을 지나는 원입니다. 교재 그림에도 수록되어 있죠. 원점을 통과하고요. 모양은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 교재 해설상에서는 수식으로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수식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암기한 것은 좀 끄집어내기가 쉬운데 증명하기는 다소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표를 암기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5장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6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 나산 에듀